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정황도 제기되는 가운데 여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제3의 인물 추적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입학 당시 특별 전형에 떨어진 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하려면 출신 중학교장의 재확인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학교 관계자는 재확인을 해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대와 부산대가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로 밝혀지기 바랍니다. 일본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색 국가 재지정과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검찰이 일본 광고회사를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방사능과 수질 오염 문제까지 겹친 도쿄올림픽이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1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을 들여온 화물선도 적발됐습니다. 무게 100kg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오늘 하루도 온 나라가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했고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딸 없이는 청문회가 의미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학생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 3명이 해외로 출국했고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과 처남은 출국 금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잉크 PE 사무실입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회사 로고와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를 모두 뗐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회사 대표 이모 씨와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의 전 대표 우모 씨가 동남아 등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검찰은 이들이 도피성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처남과 동생을 포함해 사모펀드 투자자와 웅동학원 관계자 상당수가 출국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부를 출국 금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검찰은 이른바 조국 후보자의 가족 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제3의 인물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의 투자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조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링크가 국가통신망 사업 실적이 많은 포스링크를 인수하고 얼마 뒤 포스링크 전환사채를 발행하자 조 씨는 10억 원을 투자합니다. 코링크가 인수한 다른 기업 WFM이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과정에도 조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코링크 투자에 초창기부터 개입한 조 씨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개입해 함께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로 출국한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지난 2월 장외에서 조 씨에게 헐값의 주식을 판 정황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명의의 주식은 백지 신탁해야 하고 사모펀드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펀드 운용자가 조 후보자와 잘 아는 사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 등이 투자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대통령 민정수석 지휘에서 펀드 투자업체와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조 후보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를 만드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글의 일부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산 의료계를 술렁이게 한 컴퓨터 문서 파일 소식을 보도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갖고 있던 부산의료원장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주었던 인물이죠. 먼저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된 문서 파일의 제목은 부산시장님 면담입니다. 면담일인 올해 7월 18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고 적힌 겁니다. 당사자인 강 교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문건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제가 그거 되는 거하고는. 조국 후보자와 친분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죠. 노 원장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한 오거돈 부산시장도 해외 출장 중 부산시청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부산시 역시 오 시장과 노 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문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노 원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주치의는 어떻게 선정됐던 걸까요? 그동안 통상 주치의는 청와대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해서 서울시 내에서도 가까운 서울대나 연세대 교수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는 처음으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부산대 의대 강대환 교수가 발탁됐던 거죠.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는 바로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과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데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고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와의 관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주치의 검증 총괄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딸이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줬던 노 교수와의 관계가 주치의 검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치의 위촉은 인사수석실이 후보군을 추려 인적사항을 민정수석실에 전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7대 기준에 맞춰 검증에 들어갑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동료 의사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노 원장이 주치의 선정에 역할을 했다면 동료 평가 항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상 첫 지방의사 발탁처럼 컨셉이 분명한 인사의 경우 처음부터 단수 후보로 검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청와대도 주치의 발탁과 조 후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딸의 외고 입시 관련 문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특별전형에서 떨어진 뒤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입시를 준비하던 10여 년 전 후보자를 직접 만나 입시 상담을 해줬다는 학원 관계자는 한영외고 입학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별전형에는 합격을 했고 떨어져서 일반 전형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일반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신 중학교장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졸업한 중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재확인을 받아 다시 시험에 응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장의 재확인을 받으려면 담임 교사부터 교감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탈락한 학생에게 재확인서까지 써주는 건 학교 측에 큰 부담이라며 재확인서를 써줬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일반 전형의 요건을 갖추었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당 교육청에서도 5년이 지난 입학 서류라 모두 폐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번에는 아들 문제입니다. 군입대를 5차례나 연기한 조 후보자의 아들.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명과는 다르게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갖게 된 후보자의 아들. 이중 국적자 상태로 2015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3차례, 출국 대기로 1차례, 학업을 이유로 1차례 등 5차례 군입대를 미뤘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늦어진 것이라며 외국 국적 불이행 확인서도 낸 만큼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후보자 아들은 지난해 1학기 서울의 한 대학원 조교로 일하다 유학 준비를 이유로 그만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학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조교를 하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뺏기니 나가서 그냥 너 시험 준비하는데 시간 다 써라.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라면 내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유학을 준비한 셈입니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3학년 때 받은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증명서도 논란입니다. 2013년 봄부터 1년가량 활동했는데 총 19차례 회의 가운데 4차례만 참여하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한 조 후보자의 이력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다른 5회 이상 불참자도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전, 오후 2차례나 비판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검찰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취재를 시키면서 관계기관은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겐 알려주지 않은 채 언론에게만 먼저 알려줬다며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수사 기밀 또는 수사 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 시 책임자 처벌도 각오하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행위였습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인사청문회나 이후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딸을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폐륜적이고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조국 후보자 친인척은 모두 6명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아내와 처남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위장전이 무효 등을 따지기 위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전 부인을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논문 의혹과 대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딸도 증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폐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직계가족을 증인으로 세운 적이 없고 자칫 청문회가 모욕 주기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인사청문회 대상인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한국당에서는 또다시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여론은 악화됐고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있지만 청와대의 조국 지키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떠밀리듯 조국 후보자를 포기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청와대는 조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법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챙기며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조 후보자를 포기할 경우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고 정권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설령 조 후보자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떠밀리듯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고 있지만 내부에선 낙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도 많습니다.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퇴근길 취재진과 접촉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대검찰청 청사 현관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첫 출근길을 취재하려던 기자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대신 뒷좌석에 앉은 윤 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 총장은 참모들에게 당분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퇴근하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권에선 의도가 불순하다며 비판하고 야권에선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정치적 해석이 붙을 경우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총장이 수사 결과로 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과거의 조국이 오늘의 조국을 매섭게 비판하는 역설,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사를 받는 공직자라면 마땅히 현재 직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2년 전 글이죠. 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조국 후보자가 올린 SNS 게시글입니다. 조 후보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겨냥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자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SNS에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 후보자의 지난 발언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직위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입니다. 두 사람은 1982년 서울대 법대에 나란히 입학해 친구가 됐고 이후 학생운동의 동지였죠. 홍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개인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합니다. 동시대의 386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법무부 장관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심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 원 지사는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편가르기 논리고 집권 386의 폐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지사와 조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대에 함께 입학했으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집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 학생운동을 주도한 80년대 학번, 이른바 386 세대입니다.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지사는 어제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세대가 청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에선 현재 진행 중이고 부산대학교는 비가 쏟아져서 조금 전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대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후인 8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저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과 동문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서울대 재학생이거나 동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이곳 집회 현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증 내역과 신분증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1차 촛불 집회와 달리 오늘 2차 집회는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했다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소품을 지참할 경우 퇴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조국 스타 피켓을 들고 후보자직 사퇴와 딸 장학금 반환 등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집회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4명이 사전 발언과 자유 발언을 합니다. 집회를 앞두고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SNS에 올렸던 글이나 그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1저자, 2저자, 공동저자 정하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 번역하면 1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지난 23일 촛불 집회를 열었던 고려대 학생들도 올해 총학생회 주최로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2차 촛불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를 압박하던 또 다른 사안이죠. 일본의 경제보복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오늘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 제품 수출은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最大の問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含め韓国側からの否定的で非合理的な動きが相次ぎ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정부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겁니다. 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引き続き韓国側に懸命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く考えに変わりありません.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나가민의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輸出規制というものが明らかに徴用工判決への報復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日本の政府自らが1991年に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申しているこの原点に戻る必要がある. 아사히 신문은 양국의 중장기 국익을 위해 한일 정상이 회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아지트에서 153억 원의 돈다발이 쏟아지는 바람에 현금을 세는 데만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5만 원 돈뭉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폐를 세는 기계를 이용해 돈을 세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경찰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1조 7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 일당의 아지트 14곳에서
현금 153억 원과 6천만 원짜리 골드바 1개도 함께 압수한 것입니다. 다량의 현금을 압수한 건 근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한 현금은 경찰청 계좌에 임시 보관하기 위해 압수물 상자 9개로 은행에 옮겨졌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는 데에만 5시간 넘게 걸렸고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결국 대형 지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사설 현금 수송 전문업체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당이 보관 중이던 현금 뭉치는 불법 도박 범죄 수익금으로 모두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엄청난 코카인 뭉치입니다. 해경이 코카인을 들여온 화물선을 적발했는데 무려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마약 탐지견이 화물선 객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습니다. 잠시 뒤 배 안에서 발견한 가방을 열자 비닐로 둘둘 감싼 코카인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비닐로 꽁꽁 감싸서 1kg씩 포장한 코카인이 100kg 넘게 압수됐는데요. 1회 투여량이 0.03g인 걸 감안하면 한 번에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바닷길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가 3천억 원 상당의 코카인은 검은색 가방 4개에 나뉘어 홍콩 선적 화물선 창고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해경은 콜롬비아를 떠나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 화물선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첩보를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전달받고 충남 태안항에서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용의 선박을 A 주시하였고 경비 함정과 VTS를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해경은 이 화물선 외국인 선원 20명에 대해 마약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항해 기록을 복원해 마약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 중인데 내일은 양현석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가수 승리가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불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맡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력 기초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빠르게 건물로 들어갑니다. 승리의 혐의는 상습 도박과 외국 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수십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리는 오늘 조사에서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도박 자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마련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미 미국 카지노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한 상황에서 도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관련 명확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와 나눈 SNS 대화에서 미국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땄다고 자랑했다가 논란이 일자 허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도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각종 집회로 몸살을 앓는 동네 청와대 앞입니다.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일반적인 집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향해 외치는 각종 구호들과 노랫소리.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집회로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어서 적어도 그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하는 날엔 버스 운행도 중단돼 주민들은 고립된 섬생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위 때문에 병원 가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고 그럴 때 실제 제때 못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있는 농학교와 맹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가 소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안전 때문에 두 손 잡고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다 못한 청와대 앞 주민들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항상 등장했던 마이크나 확성기는 없습니다. 피켓을 든 주민들이 줄지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외치지 않고 있는데요. 소음 발생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호소문 등을 청와대 측에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2017년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에 전국 처음으로 다목적 재난 대피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이 하나도 없는 구조라는데 어떻게 지진을 견디는지 배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옥상 난간이 부서져 차 위로 떨어집니다. 놀란 시민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규모 5.4 지진으로 공식 집계된 피해는 3,300억 원이 넘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아이들이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고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하얀 반구 형태의 건물.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다목적 재난 대피 시설입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기둥 하나 없이 천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진과 태풍 같은 재난이 닥치면 이재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가 됩니다. 건물 내부에 공기를 채워 내부 압력으로 구조물을 지지하는 에어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마치 공기를 집어넣어 풍선을 부풀게 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지진이 발생해도 낙하물로 인한 부상에서 자유롭습니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물론 초속 40m 강풍과 적설량 55cm의 폭설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대피소가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진짜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조금 불안했는데 집 주변에 집 대피소가 생기니까 지진하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평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됩니다. 포항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이 같은 재난 대피 시설을 4곳 더 지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미국의 회원제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어제 중국에서 첫 점포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두 나라가 한창 갈등이지만 중국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면서 4시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초로 문을 연 코스트코 상하이 매장. 개장에 맞춰 전동 셔터가 올라가자 사람들이 바닥으로 기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장 곳곳에선 먼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구운 통닭 판매점 앞에선 필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미국의 회원제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1호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1,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꽉 차면서 일대 도로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결국 중국 공안까지 출동했지만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코스트코 측은 문을 연 뒤 4시간 만에 당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과 무역전쟁 중에도 코스트코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중국인 얼굴에 먹칠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진풍경과 관련해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인의 구매력을 과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프랑스 검찰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유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광고 회사를 타깃으로 IOC 위원 매수 가능성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뇌물 유치 과정에 댄스가 개입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댄스가 스위스 쪽 파트너를 통해 라민 디아크 전 IOC 위원 부자를 매수했다면서 스위스 당국에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디아크는 지난 1999년부터 16년 동안 국제육상연맹 수장을 지낸 국제체육계 거물급 인사, 도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2013년까지 IOC 위원도 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 때 홍보를 맡은 댄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도 가까운 관계, 자민당의 홍보를 담당하기도 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결혼 전 댄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뇌물 유치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일본 올림픽위원회 수장 사퇴로 꼬리를 잘랐던 일본은 댄스라는 기업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더욱 긴장하게 됐습니다. 뇌물 문제로 올림픽 개최권이 박탈된 경우는 없었지만 해당 IOC 위원 자격 박탈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방사능 노출 위험에 이은 수질 오염과 무더위, 그리고 뇌물 의혹까지 1년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일본 청소년 야구팀이 한국에 왔는데 선수 단복에서 평소에는 있던 일장기를 떼냈습니다. 안전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입맛이 씁쓸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기장에서 개막하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와 함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 대표팀이 오늘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흰색 단복이 좀 이상합니다. 소매에 늘 새겨져 있던 일장기가 이번엔 빠져 있는 겁니다. 일본 연맹 측이 일장기가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해 선수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최근 홍대 일본인 폭행 사건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인들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못할 것 같아요. 쟤네 뭐 그냥 좀 위축돼 있네, 약간 이런 걸 심어주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 일본 매체는 개최국 한국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장기와 함께 우길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메달에 우길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직위는 단순히 부채살을 형상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식 항의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박지성 등이 뛰었던 네덜란드 축구팀 아인트호벤마저 우길기 이미지를 SNS에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물결 모양으로 바꿨지만 국제적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음원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불을 방해한 음원 판매 사업자 5곳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2016년 음원 서비스 멜론은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할인 기간을 늘려준다는 광고를 4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인 행사는 가격 인상 동의를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도 예전 요금을 그대로 낸 겁니다. 해지를 하려고 하니 해지하지 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쓰게 해주겠다. 다른 분들은 그냥 그거 모르는 상태로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또 멜론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중 많이 쓰는 계정만 일시 정지한 후 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바다와 엠넷이 요금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엠넷은 서비스 종료 전 다음 달 이용권을 자동 결제했고 카카오 뮤직은 결제 후 결제 취소 조건을 안내하는 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 네이버 뮤직 등 5개 사업자 모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2,200만 원을, 특히 멜론과 카카오 뮤직을 운영한 카카오에는 과징금 2억 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IT가 접목된 스마트팜, 농촌이 아닌 도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상가 건물 지하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켠에 재배실이 있습니다. 흙 한 줌 없이 LED 인공 조명과 물로만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실입니다.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산양삼 새싹입니다. 온도와 습도,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기술로 산양삼 재배 환경을 도심 한복판에 만들어낸 겁니다. 기후와 전혀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도시형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에 2,000원에 판매되는 산양삼 새싹을 매달 25,000뿌리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가정에 택배로 배달을 하거나 음식점에 정기적으로 납품합니다. 최근에는 이산양삼 새싹을 이용해 화장품 개발까지 나섰습니다. 새싹 잎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활용한 미백 화장품과 염증 예방 크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새싹삼에 들어있는 그 면역 성분이라든지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을 또 발효를 통해서 더 올리는 방법을 지금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의 4차 혁명,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과 도시의 경계도 허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서울 6, 7인 가족을 기준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19만 3천 원,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23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76곳을 조사한 결과로 4만 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중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고 도로 배수구 점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큰 비가 내린 데다가 내일까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제주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이 30도를 밑돌면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장대비 예보가 있습니다. 한여름처럼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이 걱정인데요. 농가에서는 미리 철저한 대비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 했다.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과 교감하면서 수사를 해온 잘못된 오랜 관행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거 중단하는 게 적폐청산 아닌가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